자,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이제 사면이 됩니다. 15일 0시에 출소를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좀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예상했다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왔죠.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알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 검찰 독재, 검찰권이 너무나 오남용된 그런 피해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크게 모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우리 대통령 결단. 지역 당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데요. 네. 당원들끼리 조촐히 파티도 열기도 하고 또 혼자 조용히 맥주 한잔하면서 눈물바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할 정도로 당내에서는 아주 감격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이 검찰의 이른바 사냥을 하듯이 한 그 수사, 그렇습니다. 이 정치 검찰 행태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또 어떻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가족이 조국 전 대표 가족이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 이번 사면 심의에서 살펴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인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음으로 네. 혁신당 등 작은 정당들과 대통령께서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찬에서 사실은 이 검찰권의 오남용 피해자들 이야기가 상당히 중심 주제가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도 건설 노동자나 화물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타겟이 돼서 기소를 당했고 감옥에서 네.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 대통령께서 이 노동법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주제를 다뤘었고 그러면서 조국 대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조기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네. 그때 굉장한 관심과 의지가 좀 이미 느껴졌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제 15일 0시 조 전 대표가 출소하게 되는데 이 출소 당일날 의원들이 다 이제 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입소를 할 때도 저희들이 뭐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마는 네. 이번 15일 0시 출소할 때 남부교도소로 가서 뭐 적극 환영해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던 그런 모습도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도 맞이하러 나간다. 네. 조국 전 대표가 거기서 뭐 입장도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감옥에 계셔서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못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예상컨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 또 성원해준 당원 또 큰 결단을 내린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이 내란 세력 청산이라고 하는 개혁의 고삐를 좀 당기자 이런 주문들을 하시지 않을까 간단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하는 뭐 일부 언론과 뭐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기의 30%만 복역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책임을 졌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응하고 계십니까?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 뭐 우선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저희나 저희 당은 분명히 특정 개인에 대한 혜택의 문제가 아니고 2019년 검찰 쿠데타로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국 사태를 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번 검찰 독재 내란 행위까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국민이 심판했고 또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검찰권의 칼날에 희생된 분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결단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혼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이건 뭐 자격 없는 자들의 뻔한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광복절 사면 복권이니까 좀 비유해 보자면 친일 경찰이 해방 이후에도 감옥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면서 석방을 반대하는 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진보 일부 비판도 있었죠. 네, 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검찰 독재가 검찰권 오남용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나태한 진보의 행태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면 조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알려진 바로는 뭐 이제 뭐 김해 봉화마을이나 양산 평산마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대표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5일 날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예상컨대는 출감 이후 당분간 좀 조용한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이나 당원 또 특히 이번에 사면복권을 탄원해주시는 종교계나 사회 언론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이렇게 조용히 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봉화마을이나 평산마을도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조용한 활동을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당무 복귀는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여러 이제 임기도 있지만은 네. 일단은 전당대회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관측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면복권이 결정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 내부의 주요한 의사결정 단위에서 네. 좀 적극적인 토론을 좀 벌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요. 뭐 대략 그렇게 분명한 것은 조국혁신당이 창당 때 제1과제로 제시했던 그 내용은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었고 검찰 개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독재는 뭐 조기 종식됐다고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으니까. 네. 검찰 개혁도 일종의 완료가 뭐 우리가 민주당까지 함께 추석 밥상에 올리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전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제1과제가 이렇게 완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실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국민께 제시하고 당의 어떤 2.0 시대를 좀 열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네. 당 운영 체제를 좀 조기에 정비하고 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국혁신당도 이제 정비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뭐 당무 복귀도 그렇지만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아직 출소도 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상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와서 좀 차분하게 토론을 좀 할 생각인데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당 전체의 진로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구상을 저희들이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고 나서 예. 그 속에서 조국 전 대표의 역할 등도 함께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늦지 않게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전체적인 전략을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얘기 구체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고향이 뭐 부산시장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고 주목도가 큰 서울시장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보궐선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 좀 논의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내에서는 뭐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된 바가 없고요.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러저러하게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라든지 또 언론에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역할. 저는 뭐 내년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저희들이 늘 지난번 창당 이후 총선에서 가졌던 일종의 지민 비조의 그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는 선의의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 지역의 정치를 위해서도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보수 우경화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네. 진보 개혁 진영의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뭐 이런 원칙은 여전히 일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저희들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들과 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방향을 정립하고 타 정당들과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큰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어떤 역할이든 뭐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희 12명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큰 전략 또 다른 정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 아직 뭐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저희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꼭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는 그 날도 기자들이 좀 많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게 될 텐데 아마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정도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조 대표님 나오시면은 뭐 예. 저희들이 아주 밀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